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전사가 매번 다르게 공격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수정 가능 지역과 수정 가능 지역 끝 얘를 정해줬죠. 얘를 지워보면 결국 이 안에 뭔가를 넣어라 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문제 자체가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드려야 될 부분이 여기다 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매개 변수를 사용, 얘도 힌트죠. 매개 변수를 사용해라. 매개 변수를 사용해라 라는 건 뭐예요? 매개 변수 사용하면 돼, 여기를 수정하래요. 그럼 얘는 지금 뭐죠? 얘는 함수 실행문이죠. 메서드 실행문이잖아요. 함수 실행문.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메서드명 소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 찍으면 메서드 실행하는 실행문의 형태죠. 실행문, 함수 실행문에다가 이 소괄호 안에 어떤 데이터를 넣어서 보내주면 얘 이름이 뭐예요? 그쵸? 인자예요. 인자. 인자값. 얘는 아규먼트라고 하는 인자값이죠. 문제가 매개 변수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그럼 매개 변수는 메서드에서 인자로 넘겨준 데이터를 받아오는 곳이죠. 얘가 바깥에 있는 데이터랑 안에 있는 데이터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는 애라서 매개 변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는 받아오는 애예요. 매개 변수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넘겨주는 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수정 가능 지역 시작과 수정 가능 지역 끝이 있는 거예요. 인자값 넣는 부분이니까 여기는. 자, 일단 전사 타입의 A 전사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객체 하나 만들어서 연결을 하겠대요. 그럼 당연히 전사 클래스는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수정 가능 지역인데, 그러니까 여기 말고 이 안에서는 다른 데를 건드리지 마라 라는 거고, 이 클래스 필요한 건 우리가 만들어 줘야겠죠. 전사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뭐 필요해요? 그렇죠. 공격 메서드 필요하죠. 메서드 만들어 주고요. 자, 그럼 일단 공격 메서드가 다 생겼기 때문에 에러는 다 사라졌어요. 근데 이런 결과를 출력을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적어 보는 거예요. 공격 메서드가 실행되면 이거 출력되겠죠. 그럼 지금 이 코드 실행시키면 결과가 이거 3개 나오겠죠. 여기 그냥 박혀 있으니까. 그쵸?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 했어요? 매개 변수를 쓰라 그랬죠. 우리 지금 공격 메서드에 매개 변수 있나요? 없죠. 왜냐면 애초에 인자를 안 줬으니 인자 값이 없는데 매개 변수만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서로 다른 메서드가 돼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그럼 매개 변수를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뭘 받을지 모르니까 일단 그냥 하나 적어 볼게요. 그럼 얘가 이제 당장 뭐라고 하는 거죠. 매개 변수 있는데 너 넘기지도 않아 놓고 뭘 받겠냐고 하는 거야 지금. 빨리 뭘 넘길지 빨리 네가 정해서 넘겨. 그래서 보면 add argument, 이 공격 메서드를 밑에 있는 얘랑 매칭시켜서 아규먼트를 추가해줄까? 라고 하는 거고, 밑에 있는 거는 여기 있는 이 매개 변수 파라미터를 지워줄까? 라고 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 거는 매개 변수 없는 공격 메서드를 만들어줄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매개 변수 쓰려고 이거 만든 거니까 첫 번째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여기서는 에러가 사라졌어요. 이거 왜 널일까요 근데? 얘는 왜 널이죠? 자, 맞아요. 여기 인자값으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주겠다 라고 안 적어놨죠. 그냥 자바가 알아서 추가해준 거잖아요. 근데 이 알아서 추가해주는 이 과정에서 뭐 때문에 여기 인자값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퀵픽스를 사용해서 애들을 하겠다고 한 거죠? 매개 변수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자값의 개수랑 매개 변수의 개수랑 같아야 되죠.
자, 인자에서 하나 넘겨요. 근데 매개 변수가 2개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인자에서 하나 보내는 그 메서드 함수 실행문은 매개 변수 2개 받고 있는 메서드를 실행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이런 거였죠. 제가 만약에 이것도 저번에 했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코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실행되는 이 메서드랑 여기서 실행되는 이 메서드랑 같은 메서드 실행시키는 건가요? 아니죠. 이거 서로 다른 애잖아요. 얘네가 서로 다른 애듯이. 인자값이 하나인 애는 매개변수 받는 거 하나인 애 얘 찾아갈 거고, 인자값이 2개인 애는 2개 받는 애 알아서 찾아가겠죠. 서로 다른 애잖아요. 자, 다시 이어서 일단 매개변수를 사용하라 그래서 매개변수 하나를 넣어줬더니 여기를 뭐라고 해가지고, 지금 얘는 인자값 넘기는 게 없는데 얘는 받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니까 인자값을 넣어줘 보자 라고 했더니 널을 넣어줬어요. 여기 널이 들어온 이유는 얘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A 변수 하나 만들었죠. 매개변수로 받으려고. 이 A 변수 타입 뭐예요? 네, 스트링이죠. 그래서 여기 스트링 기본값인 널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바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넘길지 몰라요.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 매개변수의 타입으로 기본값 넘겨주는 거예요. 일단 여기가 만약에 인트였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얘 만들면 0 들어오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 하나 보여드리면서 이거 크리에이트 했더니 여기 오브젝트라는 애가 들어왔죠. 이 오브젝트라는 애는요, 이제 자바 안에서 존재하는 모든 타입의 맨 위에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인트, 뭐 스트링, 뭐 사용자 정의 객체, 뭐 이런 것들, 뭐 불린, 더블 이런 것들 다 오브젝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타입을 모르겠다, 어떤 타입이 들어올지 모르겠다 하면 오브젝트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바는. 그러니까 널이라는 애를 기본값으로 가지는 데이터는요, 숫자를 표현하는 그 데이터 타입 제외하고 아마 대부분이 다 널이에요, 기본값이. 뭐 스트링도 널이고, 우리가 만드는 사용자 정의 객체도 기본값은 널이고요. 뭐 이제 나중에 배우시게 될 어레이 리스트 뭐 이런 애들, 걔네들도 다 기본값 널이에요. 그래서 자바가 판단했을 때 이 널이 스트링으로 사용되는 널인지 객체로 사용되는 널인지 이런 걸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위 맨 꼭대기에 있는 데이터 타입 오브젝트를 꺼내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중요한 건 자, 매개변수를 써야 돼서 여기다 추가했더니 나왔어요. 근데 자, 이제 진짜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 공격 메서드가 실행될 때 이게 출력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실행할 때는 얘가 출력이 돼야 되고, 세 번째 실행할 때는 얘가 출력이 돼야 돼요. 그럼 지금 뭐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일단 사람이 바뀌고 있고요, 무기가 바뀌고 있죠. 이거 말고는 다 똑같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 공격 메서드에다가 인자로 지금 바뀌고 있는 값인 브라이언이랑 칼을 넣어준다면, 그리고 얘를 매개변수로 여기서 받아가지고 그걸 여기 출력할 때 사용한다면, 그럼 이거 나오지 않을까요? 한번 해볼게요. 자, 공격에 파라미터를 추가해 줍니다. 얘가 이제 뭘 뜻하는지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좋다고 했으니까
공격자, 얘는 무기 정도로 이름을 좀 지어주고요. 그리고 얘를 프린트 F로 바꿔준 다음에, 이건 프린트 LN으로 써도 되는 건데 F가 좀 더 편할 것 같으니 자, 이렇게 써주게 되면요, 이 브라이언이랑 이 칼 각각 누가 받죠? 인자로 지금 2개 넘겼죠. 브라이언이랑 칼이라고 하는 인자를 넘겼어요. 2개를 넘겼는데 얘가 이렇게 하죠. 자, 1번 브라이언은 이 메서드 실행될 때 몇 번으로 들어가요? 질문을 좀 바꿔서 드릴게요. 자, 3번 공격자 변수에는 어떤 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네. 1번 브라이언 들어있는 거죠. 네. 인자로 이렇게 넘겼으면 얘가 이 자리에 와서 들어오잖아요. 2번 칼은 4번 무기로 들어오는 거고. 그죠? 자, 만약에 아니다. 이럴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해놓고, 자, 제가 스트링 변수 2개 만들어서요, 각각 공격자의 브라이언, 무기의 칼이라는 값을 넣어준 상태로 인자로 이 변수를 사용해서 넘기고 있어요. 그죠? 그럼 이 무기는 공격자에 들어가요? 무기에 들어가요? 얘는 공격자에 들어가요. 이거 변수 이름 따라가는 거 아니라고 했었죠. 저번 시간에 테스트 1, 2, 3, 4 하면서 같이 그 데이터가 무조건 순서대로만 들어온다라는 거 같이 확인을 했었어요. 그쵸? 이름이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해도 얘는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얘는 여기로 들어오는 거고, 무조건 순서대로 들어오는 거. 자,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근데 저럴 필요도 없이 그냥 브라이언이랑 칼 넘겨주면 얘가 여기로 들어오는 거고, 얘가 여기로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S 이 자리에 얘가 쓰일 거고요. 두 번째 %S 이 자리에 얘가 쓰이겠죠. 얘를 출력을 해보면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자, 그러면 두 번째 공격할 때 얘는 인자를 이렇게 넘겨주면 이거 넘어온 거 여기로 들어올 거고, 얘도 여기로 들어올 거니까 두 번째 공격 메서드 실행될 때 출력되는 여기에는 공격자가 필립이 들어있는 거고, 무기에는 창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오죠? 문제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였어요. 이제 아까 보니까 여기 문장 자체를 넘기시고 매개변수 하나로 문장을 받으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지금 공격자랑 무기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같기 때문에 굳이 문장을 다 넘겨줄 필요가 없는 거죠. 달라지는 값에 대한 결과만 우리가 넘겨주고 받아서 실제로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매개변수 받아온 거를. 그럼 그거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출력이 될 거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공격할 때 똑같은 거죠. 마크가 지팡이 이렇게 2개 넘겨주면 나오게 되는 거죠. 얘는 이제 인자값과 매개변수를 좀 활용해보는 그런 문제였는데,
그나마 얘는 좀 수월하셨을 거고, 여기서 많이들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얘는 똑같아요.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매번 다르게 공격하도록 하는데, 마지막 공격 방식을 기억해서 재공격이라는 메서드를 실행시켜야 되죠. 자, 일단 공격 메서드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가 마크. 자, 일단 여기까지는 똑같은 거죠. 이거 출력문까지 좀 넣어줘야겠네요. 여기까지는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한 거예요.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랑. 이거 실행시키면 이거 3개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왜냐면 재공격 메서드 실행됐을 때는 우리가 뭐 하라고 한 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당연히 맞으니까 이거 한 번씩 나오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재공격을 했을 때 브라이언이 칼로 공격합니다 하고 나서 재공격 하면은 또 브라이언이 칼로 공격합니다 나와야 되고요. 필립이 창으로 공격합니다 했는데 다음에 재공격이 아니라 또 공격이에요. 그러면서 값이 바뀌었죠. 마지막에 공격한 게 마크랑 지팡이에요. 그래서 재공격 해보면 마크랑 지팡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걸 처리를 해야 돼요. 자, 지금 해야 될 거를 간단하게 좀 표현을 해보자면, 이게 전사 클래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공격 메서드가 있고요, 재공격 메서드가 있죠. 공격과 재공격 두 개 들어있는 거예요, 메서드. 그죠? 그리고 이 공격에는, 공격 메서드 안에는 공격자라고 하는 매개 변수가 하나 있고요, 무기라고 하는 매개 변수가 하나 있죠. 그쵸? 매개 변수도 결국 지역 변수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공격 메서드 안에 들어있는 거라고 표현해도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아니다, 여기 말고 위에다 하죠. 이 메서드를 외부, 함수 외부에서, 클래스 외부에서 실행을 시키니까 이 값이 여기로 들어오는 거고 이 값이 여기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활용해서 출력문을 뽑는 게 공격 메서드가 하는 일이죠. 그쵸? 그럼 우리가 재공격할 때 얘처럼 아니다, 일단 이거부터. 재공격도 결국에는 이런 출력문이 있어야 되니까 얘를 이렇게 쓴다고 했을 때 얘는 지금 모르죠. 공격자가 누구고 무기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이거 왜 몰라요? 자, 공격자랑 무기는 어디서 만들어져요 지금? 변수 선언 여기서 하고 있죠. 얘네 매개 변수죠. 매개 변수 지역 변수의 일종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림에서도
공격 메서드 안에다가 만들어줬죠. 근데 지금 재공격이라는 메서드에서 얘네를 쓰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럼 재공격이 공격한테 야 나 너한테 있는 매개 변수 좀 빌려줘, 좀 쓸래 한다고 쓸 수 있나요? 이건 못 쓰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죠. 메서드는 다른 메서드한테 값을 그냥 강제로 끌어오거나 할 수 없어요. 어떤 정말 필요한 과정이라면 다른 방식을 통해 받아야 돼요. 그냥은 못 가져와요 이거. 왜냐면 매개 변수가 지역 변수의 일종이라는 얘기는 이 매개 변수는 생존 주기가 어떻게 돼요? 자, 매개 변수는 지금 여기 있어요. 공격 메서드 안에 들어있죠. 이 매개 변수들은 공격 메서드가 실행되는 여기 지점에서 만들어졌다가 여기서 끝나요. 이거 함수 실행되고 나면 그 결과 보여주고 끝나잖아요. 함수 끝날 때 얘네도 같이 사라지죠. 그쵸? 얘네 그게 지역 변수의 특징이니까 매개 변수도 지역 변수니까 함수 실행될 때 변수 선언하니까 생겼다가 함수 끝나면 이 변수들은 사라져요. 없어요. 그래서 함수 바깥에서 못 쓰는 거였잖아요. 애초에 사라지는 애를 얘가 끌어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재공격에다가 얘네처럼 인자 넣어주고 여기서 받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공격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한 거예요. 똑같이 인자 넘겨준 거고요. 필요에 따라서 그거 똑같이 받아다가 똑같은 출력문 쓴 거예요. 이러면 당연히 되긴 되겠죠. 이건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처리하면요, 여러분들이 재공격을 계속해야 된대요. 그럼 재공격을 할 때마다 그 직전에 마지막에 공격했던 애가 누군지 찾아야 되고요. 그 애를 찾아서 직접 넣어줘야 돼요. 이거 너무 불필요한 거죠. 불편한 거고. 재공격이라는 애는 마지막 공격 방식을 기억해 놨다가 그 기억한 대로 가져다가 쓸 수만 있으면 이런 인자 넘겨주는 찾는 과정, 코드를 직접 넣어줘야 되는 과정 다 생략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직접 하나하나 써주는 건 너무 불편하다 이거예요. 사실 이렇게 써주는 건 재공격이 아니라 그냥 공격이죠. 여기서 이미 하고 있는 거니까 재공격이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 방식은 옳지 못한 방식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공격 메서드 안에 있는 이 변수들의 값이 공격 메서드가 끝날 때 사라져 버리니까 못 쓰는 게 문제죠. 없어진 애를 쓸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럼 얘네가 없어지기 전에 어딘가에 백업을 해놓으면, 얘가 갖다 쓸 수 있게끔 백업을 해놓으면 얘가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얘네가 공격 메서드가 실행될 때 생겼다가 끝나면서 죽어요. 사라져요. 근데 이 죽기 전에, 끝나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얘네를 어딘가에 잠깐 이렇게 빼놓고 보관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 보관해 놓은 걸 가지고 얘가 접근해서 쓰면, 그럼 여기도 이 값을 결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지막 공격 방식을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이 변수에 들어있는 값이 사라져 버리기 전에, 변수 자체가 사라지기 전에 백업을 해두자. 그래서 어딘가에 기억을 시켜놨다가, 저장을 해놨다가 그걸 가져다가 재공격에서 써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데이터를 백업하고, 백업이라는 얘기는 어딘가에 데이터를 넣어놔야 된다는 거죠. 데이터를 넣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객체보다 좀 더, 그렇죠, 변수. 데이터를 넣으려면 일단 변수가 필요해요. 자, 제가 지금 일부러 아까 이거를 빼놓자 할 때 이 바깥으로 뺐는데, 이거는 제가 힌트를 드리는 것 같아서 바깥으로 그냥 빼놓은 거거든요. 사실은 얘네를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 둘이 사라지기 전에 이렇게 빼놓자.
라는 거예요. 이 안에 처음에 이제 브라이언이랑 뭐 칼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브라이언이 여기 들어있고 칼이 여기 들어있을 텐데, 이 변수랑 이 변수가 함수 끝나서 죽기 전에 여기다가 값을 좀 백업 시켜 놓자 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어디에 있는 변수 같아요? 좀 더 이제 지금 우리가 객체가 아니라, 객체를 만든 적은 없고요. 아, 객체 위에서 만들었구나. 객체가 아니라 객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전역 변수를 만들자 이거예요. 이 매개 변수가 지역 변수라서 죽는 게 문제예요. 자, 전역 변수는 클래스 내부, 함수 외부죠. 그럼 지금 이 클래스는 어떤 클래스예요? 그쵸? 전사 클래스 내부, 함수 외부에 만들자는 거죠. 여기에 이런 변수 두 개 만들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 공간 두 개, 이 변수 두 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객체 배울 때 클래스를 기반으로 객체를 만들고 나면 그 안에 있는 변수 뭐 있고요, 메서드 뭐 있고요 했죠. 변수도 메서드도 하나씩 공간을 차지하고 실제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얘네는 메서드니까 변수 이렇게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변수를 만드는 공간이 클래스 내부, 함수 외부, 즉 전역 변수를 만들자. 왜냐면 이 전역 변수는 지역 변수처럼, 이 메서드 안에 있는 매개 변수인 지역 변수처럼 메서드가 실행되고 끝날 때 죽는 이것보다 오래 사니까, 얘는 더 오래 살아 있으니까. 자,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거 실행되고 이거 사라지기 전에 백업 해놔야 된다 그랬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얘를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게요. 그냥 얘가 공격자, 여기가 무기, 얘는 마지막 공격자, 여기는 마지막 무기라고 할게요. 이 상태에서 이 공격 메서드가 실행이 돼서 이 변수가 생겨나고 그 변수에 브라이언과 뭐 필립 창 들어와요. 이 들어와 있는 값을 얘 끝나기 전에 여기다가 옮겨 놓자라는 거죠. 백업이란 얘기는 이 값을 여기다가 넣어 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 죽어도 여기에는 그 값이 들어 있을 거니까 그거를 여기서 갖다 쓰자 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이거 이해되실까요? 네. 자, 그러면 공격 메서드가 끝나기 전 이때 어디에 뭘 넣어야 된다고요? 자, 이 그림에서 어디에 뭘 넣어야 돼요? 마지막 공격자에 공격자를 넣어야 돼요. 얘가 사라지는 거니까, 사라지기 전에 옮겨 놓는 거니까, 그 옮기려고 하는 데이터를 간직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변수가 마지막 공격자, 마지막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공간에 얘를 넣어주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공격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얘한테 어떻게 접근해요? 네, 기스죠. 기스점 마지막 공격자. 그러면 이 마지막 공격자는 얘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값을 넣겠다. 공격자를. 여기서 공격자는
매개변수로 받아온 이 공격자죠. 여기엔 지금 뭐 들어있다고요? 처음 이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엔 지금 뭐 들어있는 거예요? 프라이언 들어있죠. 여기에는 칼 들어있을 거고. 그러면 디스 마지막 무기 얘한테는 얘를 넣겠다. 그러면 이 코드대로 진행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얘를 이렇게 보죠. 한눈에 좀 볼 수 있게. 자, 첫 번째 전사 공격 메서드 실행할 때 브라이언이랑 칼을 인자로 주고 있어요. 여기에 브라이언, 여기에 칼 들어왔을 건데 얘를 공격자에다가 백업을 좀 시켜 놓자. 그럼 지금 여기에다가 값을 넣은 거죠. 그 상태로 이거 출력하고 얘는 끝나요. 메서드는. 그쵸? 끝이 납니다. 그럼 더 이상 공격자랑 무기는 못 써요. 이제 대신에 공격자랑 무기에 들어있던 데이터를 얘네가 갖고 있죠. 그럼 여기서 얘네 가져다 쓰는 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쵸? 얘 디스로 불러서 쓰면 되잖아요. 디스 마지막 공격자, 디스 마지막 무기, 이러면 되는 거죠.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어떤 변수를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서 써도 되지만 그냥 써도 상관없는 거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니다, 얘도 그냥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공격자 이렇게 써도 되지만 얘네 그냥 써도 되는 거죠. 변수에 꼭 넣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흐름대로 생각을 해보면 공격 메서드가 실행이 될 때 들어온 거를 넣어주고 실행하고 끝나요. 그럼 만약에 얘가 여기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여기서 끝난다고 했는데 뭐 출력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그냥 마지막 줄에 얘가 있었기 때문에 얘하고 끝난다라고 했던 거죠. 여기서 끝나는 이유는 얘가 마지막 줄이니까. 뭔가 얘가 리턴 타입이 존재하고 리턴 값이 있는 부분이라면, 이게 리턴이라면 리턴 만났을 때 끝날 거예요. 밑에 뭐가 있든지. 근데 그거 아니니까 얘네 바뀌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이거 그냥 순서의 차이인데, 이걸 이제 코드를 할 때, 짤 때 가독성 때문에 좀 긴 거를 밑으로 좀 빼기는 해요. 뭐 상황 따라, 필요에 따라 뭐 얘네 이 줄과 이 줄이 다 쭉 이어져야 되는 거다 라고 한다면 뭐 긴 게 위에 당연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얘 따로라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지금 우리 코드에서는. 그럼 이 상태에서는 그냥 보기 좋게 정리를 이렇게 해줬을 뿐이에요. 이것도 약간 개발자의 취향 차이예요. 얘네가 이 밑으로 가도 전혀 상관없는 거죠. 뭐 실행 결과에 영향을 준다거나 이러지 않아요. 자, 이번 시간에 했던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매개 변수는 지역 변수의 일종이라 함수 실행되고 끝날 때 사라지니까 사라지기 전에 전역 변수 만들어 놓고 여기다 값을 저장하자. 그리고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면 다른 메서드가 이 값을 가져다가 쓸 수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신 방법이 뭐 다양하게 있으실 텐데, 제가 제시해드린 간단한 방법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거나 어떤 기능을 만들기 위해 코드를 짰을 때 그 코드의 100%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다만 이제 본인 취향에 따라서 코드의 모양이나 구성은 좀 달라질 거고요. 그리고 개발자 따라서 다 달라질 거고, 약간 좀 알아보기 쉽게 그냥 단순하게 코드를 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뭐라 그래야 돼, 구조를 좀 꽈놔서 약간 복잡하게 달려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약간 취향 차이라.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베스트는 어느 정도 이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 기능은 당연히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고, 코드를 짤 때 기능은 당연히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 기능이 실행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뭐 중복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선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 그게 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수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문제 이런 거 풀 때도 최대한 간단하게 풀 거예요. 이거를 사실 이거 말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진짜 수백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과정들 속에서는 뭐 이런 거 하나하나를 뭐 메소드화 시켜서 어떻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여기서 호출하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문제니까. 이렇게 간단하게도 해결이 되는 애니까. 그래서 어쨌든 무조건 정답은 없으니까요, 내가 지금 강사가 제시하는 답이랑 내가 한 답이랑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막 난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내 방법도 문제없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겠구나 라고 모든 걸 다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5시 5분부터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